네, 이제 마지막 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경우는 관련 법령을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해당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크레인을 사용할 때 기준이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을 숙지를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102번. 차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위치는 기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번. 겨울철 공사 중인 건축물의 벽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터졌다.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거푸집이 터진다는 것은 내부의 압력, 그러니까 측압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1번.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빠른 경우에 측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어, 이 해당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램쉘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단단한 집안의 작업도 가능하며 작업 속도가 빠르고 특히 안반 굴착에 적합하다. 클램쉘의 경우에는 그 연약 집안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깊은 굴착, 뭐 하천 준설 등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단단한 집안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5번. 터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보공에 대한 점검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우선 지보공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터널이나 어떤 갱도에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말 그대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 해당 문제도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해당 부분은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지보공에 대한 점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106번. 선박에서 하역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300톤. 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번. 감전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감전제 요인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답은 1번 통전 전압의 크기입니다. 통전 전류의 크기가 가장 감전제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험성이 나타나 있고요. 통전 전류의 크기가 가장 위험성이 크고, 그 다음 통전 시간, 내 몸이 얼마나 오래 잔류하는지, 그 다음에 통전 경로, 어, 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어, 어, 발에서 위로. 저희 이 필기책에서도 이런 통전 경로나 어떤 통전 시간, 통전 전류의 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기억을 이렇게 통전 전류의 크기,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8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요 문제도 보시면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4번 덤프트럭.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이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4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해당 부분도 자주 출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9번.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 해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 이것도 물론 기준에 관한 문제이지만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환기와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낙반 등에 의한 유해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로 보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기준을 먼저 숙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화물 취급 작업 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 하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해당 부분도 다소 어색함이 좀 느껴집니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시면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간에 화물을 빼내면 위에 있는 화물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빼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뭔가, 내가 이 법은 잘 숙지를 못했는데, 라고 했을 때도 보기를 보시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숙지를 해주시고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날 때 그럴 때는 보기를 잘 유심히 보시면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111번.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 조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입니다. 삼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건다. 작업 종료 시 삼날은 지면에서 띄우지 않고 지면에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음, 뭐,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삼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이제 주차 제동 장치를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뭐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동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어, 삼날이 떠 있는 상태에는 나중에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중간에 있다가 그게 내려오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 작업 종료와 동시에 3날은 지면에서 띄우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걸면 안 되고 지면에서 띄우지 않고 지면에 붙여야 된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번. 흑마기 공법을 흑마기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뉠 때 다음 중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일단 흑마기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음, 말 그대로 흑마기 공법이란 것은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동안 주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13번. 향타기 또는 향발기의 관상장치 드럼축과 관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로의 축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해당 문제도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우선 법령에 대해 뭐 숙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타기와 향발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향타기는 기둥을 땅에 박는 장비, 향발기는 박힌 말뚝을 뽑아내는 장비다. 향타기는 말뚝을 박는 장비, 향발기는 말뚝을 빼는 장비.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 네, 15배입니다. 다음 114번.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제한 속도의 지정. 보시면 이것도 관련 법령 문제입니다.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1번. 최대 제한 속도가 예,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번도 이제 곤돌라형 달비기를 설치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달비기의 구조에 폭은 40cm 이상.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다음 116번. 건물 등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관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주변 민원 처리 계획. 어, 이것도 뭐 문제를 좀 보다 보면은 주변 민원 처리 계획을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까?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보기를 보다 보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역시 관련 기준을 우선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7번. 추락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고소 작업의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2번. 2번이 왜 정답이냐? 우선은 지상에서 조립을 하고 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재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어, 그 어떤 말 그대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어, 건물의 지붕 구조물을 뭐 지상에서 미리 조립한 후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고소에서 고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소 작업 자체를 없애버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때 할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 지강 길이가 40m 다리의 건설공사. 보시면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조금 암기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하고 어, 네, 해당 부분은 사실 이제 지속적인 암기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번.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타워 크레인. 네,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어, 타워 크레인. 우선은 이것도 보기를 유심히 보면 이제 타워 크레인은 그렇게 높, 아, 그렇게 높은 그냥 구조물. 저희가 보통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보면은 크레인들이 보통 고정돼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차량계 건설 기계에는 타워 크레인은 해당되지 않다. 조금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당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법령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0번.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데 적합한 장소는 무엇인가? 어, 우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백호.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에 굴착이 더 적당하고 수중 굴착도 가능한 굴착 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 셔벨 같은 경우는 높은 곳을 굴착하는 기계이고, 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 백호에 대한 문제가 어, 자주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백호와 이 파워 셔벨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호는 낮은 것, 그리고 파워 셔벨은 높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3회차 모든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